자, 이제 2단원 산화하고 환원 반응 봅시다. 여러분들 산화 환원 반응은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찍먹, 그쵸? 예, 한번 했었죠. 물론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울 때는 찍먹이 아니었겠지. 제일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이거 해놓고 나면은 수능은 이제 개껌이겠지. 그치? 자, 봅시다. 그래서 산화하고 환원 반응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일단은 동시성을 가진다. 그렇죠? 예, 산소를 얻는 애가 있으면은 잃는 애가 있고, 전자를 얻는 애가 있으면은 잃는 애가 있다. 그리고 이때 산소를 얻은 개수하고 잃은 개수, 전자를 얻은 개수하고 잃은 개수가 같다.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전자 이동하고 산화 환원 반응 관계를 보면은 화학 반응에서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바로 산화,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좁은 범위로 산화 환원을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산소죠.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 또 당연히 뭐가 이동을 합니까?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을 산소로만 정의를 해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을 했어.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 됐어. 그러면은 산소 얻은 물질이 마그네슘은 산화된 게 맞지. 그치? 그러면 산소 잃은 물질이 있니? 없잖아.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를 얻고 잃고로만 하게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앞에서 산염기 정의할 때도 아레니우스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전자쌍을 주고받는 루이스로 갔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조금씩 개념이 또 확장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은 실제로는 이거는 무슨 물질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 녀석은 실제로는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하고 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마그네슘이 뭐가 되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 떨어지고, 이때 떨어진 전자를 산소가 받아서 산화 이온이 되고,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산화 마그네슘이 된 거죠. 그리고 양적 관계에 따라서 이때 잃어버린 전자 개수랑 얻은 전자 개수는 같아야 돼요. 항상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인데, 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도 있지만, 양적 관계에서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지금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이온의 전하량 있잖아요. E가 2죠. 그러니까 E 곱하기 E 플러스와 여기서 보면은 E 곱하기 E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개. 자, 이렇게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도 당연히 뭐의 이동으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의 결합 떨어진,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 잃는 산화 환원 반응보다는 전자 이동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당연히 전자로 정의를 합니다. 즉, 마그네슘하고 염소의 반응은 산소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산소의 이동으로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 어차피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염화 마그네슘도 결국엔 무슨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반응을 전자 이동으로 설명을 하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A가 양이온이 되고, 이때 전자 2몰 잃어버리고, 환원 반응에서도 염소가 전자 2몰 얻어서 염화이온 2몰이 생기게 되고, 둘의 결합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생겨요. 그리고 항상 이 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전자를 얻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때 전자를 잃어버린 양이랑 이때 전자를 얻는 양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주고받은 전자수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상분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은 여러분들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보면은 보통 이제 이 금속의 반응성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금속의 반응성. 이게 금속은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잘 되냐면은 산화가 잘 돼요. 산화가 잘 된다는 소리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려고 하는 금속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커요.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큰데 이게 원래는 큰 대가 크다. 성질이 큰데 이게 원래는 이온화 경향표라고 해서 선생님이 통합과학 수업을 할 때 이제 수업을 해준 경우도 있는데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되는 정도의 순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나중에 뒤에서 뭐 표준 환원전이 산화전이 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일단은 금속의 얘를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써줄게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여기다 써줄게. 자,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수소 뒤에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있을수록 뭐가 잘 되냐면은 이온화 경향성이 크고요. 얘는 뒤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온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앞쪽에 있을수록 뭐가 더 잘 된다? 산화가 잘 됩니다. 산화가 잘 돼서 전자를 잘 잃어버리고 그럴수록 반응성이 보통 통상적으로 커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칼륨하고 칼슘 순서대로 칼카나마, 알아, 철리, 주납, 수. 근데 이게 수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봐봐. 여러분들 수용액에 수소가 이온 상태로 있으면 걔가 뭐예요? 산이죠. 산수용액에서 이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은 수용액 상태에 있는 수소 이온을 환원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얘가 이온화되려는, 즉 이온화되려는 수소는 금속이 아니지만 여기서 수소를 기준으로 쓴 게 얘가 이제 산으로 있었을 때 얘가 산화가 되고 얘가 환원이 돼야 H2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미 이온 상태로 있으면 얘가 이온화되려는 경향성이 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산화가 못 돼. 그러니까 얘 5가지 금속은 산 속에 넣어도 반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금속이고 여기 있는 나머지 앞에 애들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연을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면 산에 넣으면은 아연의 이온화 경향성이 수소보다 크니까 얘가 산화되려고 하고 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온화 경향성이 작은 물질한테 전자를 줘서 얘를 환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연은 이렇게 산화가 되고 H2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누가 누구보다 크니 아연이 구리보다 크죠. 훨씬 순서가. 그러니까 아연이 산화되고 구리를 환원을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연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성이 큰 애가 반응이 끝나고 나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금속의 경우에 한해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연은 산화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돼서 바로 저렇게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금속하고 비금속만 산화 환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비금속끼리도 어떻게 돼요? 산화 환원 반응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금속끼리만 산화환원 반응하던지 아니면은 이 금속과 비금속만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비금속 간의 반응에서도 즉 분자끼리의 반응에서도 산화환원 반응하는 거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산화수.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어느 정도가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를 산화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고받는 게 아니지만 가상적으로 잃었다 또는 얻었다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게 산화수라고 하고요. 자, 산화수의 부호는 전자를 잃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양이온이 되는 것처럼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얻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명확하죠. 전자를 몇 개 잃고 몇 개 얻었는지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각 원자의 산화수는 각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단 이게 단원자 이온에 한해서 그래요.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이온이 있잖아요. 그 염화나트륨에서는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고 염소는 1가 음이온이니까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 염소는 마이너스 1이에요. 산화 마그네슘에서는 Mg2 플러스고 한소는 O2 마이너스니까 산화수가 2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고 플로린은 1가 음이온이니까 얘는 산화수가 3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산화수를 갖게 돼요. 단전자 이온은 그냥 뭘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온의 전하량이 그냥 산화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나중에 원자단 이온 있잖아요. 원자단 이온. 또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OH-, NO3- 또는 SO4, 2- CO3, 2- 같은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 이온의 전하량이 됩니다. 산화수의 전체 합이 바로 이온의 전하량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자의 산화수는, 자, 우리 화학에서 전기 음송도라고 하는 개념 했죠. 즉 공유 결합을 했었을 때 공유 전자쌍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상대적 크기의 비율이 바로 전기 음송도였죠. 제일 큰 게 플로린 4.0으로 제일 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쌍극자 모멘트 구하거나 아니면은 분자의 극성을 판별을 할 때 우리 이 전기 음송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은 원자 안에서 전기 음송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더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이 공유 전자쌍을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예요. 그러니까 다 뺏어온다. 실제로는 치우치는 거지만 산화수를 구해줄 때는 싹 다 가져온다. 몽땅 가져온다라고 가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하고 CO2하고 메테인의 경우 보면은 지금 산소의 전기 음송도가 수소보다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유 전자쌍에서 얘가 전자를 하나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게 되니까 전자 여기서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원래는 공유 전자쌍 중에 이 전자 얘가 가지고 오는 거고 이 전자 얘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 하나 뺏겼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데 이때 전기 음송도가 산소보다는 더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전기 음송도를.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쌍 두 개를, 전자를 갖고 오고 여기서 전자 두 개를 갖고 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전자 이쪽에 두 개 뺏기고 두 개 뺏겼으니까 총 4개 뺏겼죠. 그래서 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분자 내의 모든 산화수의 합은 항상 여기서 보니까 얼마 나와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그렇죠? 얘도 보면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전기 음송도가 탄소가 크니까 공유 결합에서 전자쌍 1개, 2개, 3개, 4개 받아보니까 탄소는 플러스 4, 수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합이 0. 즉,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자 내 모든 산화수의 합은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분자 있을 거예요. OF2. 자, OF2를 보게 돼버리면은 얘가 분자 구조가 O에 F하고 F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크니? 플로린이 산소보다 커요. 그럼 여기에서는 전자가 일로 오고 일로 오기 때문에 얘는 전자 하나를 바꿔서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산소는 전자 2개 뺏겨버렸으니까 플러스 2가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산소도 전기 음성도가 자기보다 작은 원자랑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갖고 자기보다 큰 원자랑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봅시다. 항상 언제나 성립하는 산화수의 규칙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각 물질들의 산화수를 정할 때 항상 이 규칙은 성립을 합니다. 자, 원소를 구성하는 산화수는 0이다.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동일 원자 분자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O2, H2, 뭐 Cl2, N2 이런 식으로 동일 원자 분자 또는 원소 상태에서 산화수는 얼마에 없어요. 0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H하고 H가 이렇게 단일 결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기 음성도가 서로 똑같으니까 이 전자가 어디로도 치우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극성 공결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자에 치우침이 없으니까 뺏어오지도 못하고 뺏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산화수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자 이온에서 그 원자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하고 같다. 그건 앞에서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을 구성을 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그 이온의 전하량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OH-를 보게 되면은 수산화 이온. 자, 산소하고 둘 중에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크냐면 얘가 커. 그치? 얘가 큰데 문제는 전자를 하나만 빼서 봤는데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수소는 플러스 1이 돼서 합이 마이너스 1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 여기서 보면 황산이온에서는 전체 산화수의 합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서 여기서 보면은 황이 플러스 6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4개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8 플러스 6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근데 왜 황이 플러스 6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다원자 이온을 구성을 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그 이온의 전하량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H4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다 합해졌을 때 전체 산화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화합물을 구성을 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0이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화수의 범위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옥텟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옥텟. 산소 같은 경우 보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6개예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뺏어오면은 최대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2개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전자를 잃는다고 하면은 몇 개까지? 총 6개까지를 잃을 수 있어요. 이 이론상. 그지? 이론상.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가지진 않지만 범위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전자를 최대 2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6개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플러스 6 사이의 산화수를 가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아주 간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붕소 같은 경우 보면 붕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니? 3개잖아. 그치? 원자과 전자수가 3개니까 얘가 산화수가 돼버리면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건 3개 얻을 수 있는 거는 최대 몇 개까지 얻을 수 있냐? 옥텟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5부터 잃어버리면은 하나, 둘, 3개까지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3까지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 보면 질소는 하나, 둘,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잖아요. 질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가지는데 그러면 전자를 얻으면 1개, 2개, 3개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그 다음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5까지. 황도 마찬가지로 16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최고로 전자를 얻으면 옥텟을 만들기 위해서 2개까지 얻을 수 있고 최대로 잃어버리면은 6개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범위값 안에서 가질 수 있다예요. 가진다는 아니고 알겠지? 저 범위값 안에서 얘네들이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소 같은 애는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전자를 얻으면 몇 개까지 가능해? 하나, 둘, 셋, 4개까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4부터 하나, 둘, 셋, 4개까지 얻을 수 있겠죠. 그쵸? 잃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4까지. 요 범위값 안에서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고, 산화수를 결정을 하는 거는 보통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보통 수소. 수소는 거의 다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게 돼요. 대부분이. 워낙 비금속 원소 중에서도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기 때문에 제가 전자를 가져오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거를 제외하고는 수소는 대부분 다 플러스 1을 가져요. 물론 0도 가지지. 원소 상태에서는. 자, 주의해야 될 산화수가 수소가 여러분들 이렇게 NaH 또는 MgH2처럼 금속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얘가 워낙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여기서는 얘가 플러스 1이 무조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져요. 얘도 전기 음성도가 워낙 작아서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2개니까 마이너스 2, 합이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수소가 금속하고 붙어있는 금속 수소화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는 대부분이 플러스 1이지만 그 다음에 원소인 경우 0,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3가지 경우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산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까지를 가질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가지는 경우는 실제로는 잘 없고 산소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마이너스 2예요. 워낙 전기 음성도가 산소는 크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 아까처럼 플로린이랑 결합하고 있는 요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이 산소에 비해서 크다 보니까 얘가 음의 전기 음성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 2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경우는 산소가 플러스 2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2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에 플러스 2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에는 0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산화물에서는 자, 과산화물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과산화물은 이제 과산화수소인데 H2O2거든요. 근데 이거 분자 구조를 보면 H, O, O, H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자, 그럼 일단 전기 음성도가 얘보다 얘가 커. 그럼 얘 하나 뺏어와서 얘 마이너스 1이 되고 얘 플러스 1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얘 하나 뺏어왔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산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돼요? 전기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주고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과산화물에서. 알겠죠? 따라서 과산화물에서는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2 이렇게 4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원자과 전자를 고려를 했었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자수가 가장 작은 산화수, 최대로 잃을 수 있는 전자수가 가장 큰 산화수, 그 사이 값 안에서 상황에 따라 어떤 원자랑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합물에서 플로린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아요. 왜? 가장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값을 가지게 된다? 마이너스 1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화합물에서 일족 금속 원소, 원자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같은 애들은 무조건 플러스 1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족 금속은 다 플러스 2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금속 수소화물은 아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의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 플로린에서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되고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모르면은 이제 예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망간 화합물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를 구해주면은 여기서 염소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마이너스 1자리가 두 개지. 그럼 마이너스 2지. 합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2. 다음에 여기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총 산화수가 마이너스 4.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망간이 여기서는 플러스 4.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2죠. 보통 산소는 고정이에요. 픽스. 플로린이 아니면. 마이너스 2가 3개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6. 근데 문제는 얘가 플러스 6이 되는데 망간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이 돼야지 곱하기 2를 해서 플러스 6이 나와서 합이 0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KMnO4. 자, 원래 이거는 여러분들 과망간산이제 이온이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MnO4 마이너스니까 전체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산소가 한 개가 마이너스 2니까 4개니까 총 마이너스 8. 그럼 망간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7. 그래야 둘을 합쳤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뭐를 계산해 주면 된다? 바로 산화수를 계산을 해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화수를 구하는 거를 배웠고, 그럼 이 산화수로 어떻게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양의 산화수를 가지려면은 전자를 뺏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 음의 산화수를 가지려면은 전자를 어떻게 된다? 얻는다라고 앞에서 가정을 했다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산화수의 변화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를 해줄 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물질을 구성을 하는 원자의 산화수가 증가를 해주면 전자를 잃는 것이고 그 물질은 그래서 산화된 거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한 물질은 산화가 된 거예요. 다음에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가 감소하면 전자를 얻는 것이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은 환원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보면 지금 여기서 수소는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 4개 있으니까 플러스 4. 그래서 탄소가 마이너스 4. 호동소 물질이니까 산화수 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탄소는 플러스 4. 그대로. 그 다음에는 H2O에서 물에서는 수소는 플러스 1이고 탄소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자. 탄소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가 됐죠. 그렇죠?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가 됐기 때문에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가 됐는데 이때에 증가한 산화수가 얼마예요? 증가한 산화수가 총 8이야. 그렇죠? 4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산소 보자. 산소는 0이었어. 0이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됐고 마이너스 2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산소 원자 한 개당 마이너스 2. 2가 감소를 했잖아요. 마이너스 2가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산소 원자 개수가 총 몇 개냐면은 4개란 말이에요.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변했죠.
그대로 0인 게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로? 4개가 됐으니까 총 마이너스 8만큼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증가한 산화수가 8이고, 감소한 총 산화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되지. 왜?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 서로 같아야 하는 거니까. 따라서 총 이 산화수의 변화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를 할 때도 총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하고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반응, 산화수가 감소하면은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항상 동시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정의, 산소로도 정의하고 전자로도 정의하고 산화수로도 정의를 합니다. 가장 큰 폭넓은 범위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산화수예요. 자, 그 다음에 산화제랑 환원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소화제가 소화를 시켜주는 물질, 소화를 시켜주는 약이죠. 소화제 자체가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소화를 시켜주는 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화제는 산화를 시켜주는 물질이고요. 환원제는 환원을 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보면 되지. 그러니까 산화를 시켜주는 물질은,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거니까,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거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환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환원제는 그럼 거꾸로 다른 물질을 환원을 시켜주는 거니까 스스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에서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고, 거꾸로는 환원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산화철을 일산화탄소로 환원시켜서 철하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에서 보면은 산화수가,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철은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플러스 3이지. 이산화탄소에서는 산소는 마이너스 2고, 탄소는 플러스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호돈소가 됐으니까 철은 0. 여기서 여기서 일산화탄소에서는 플러스 2지만, 이산화탄소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2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탄소가 플러스 4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자. 여기서는 산화수가 플러스 3에서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어요. 그럼 산화수가 감소했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환원된 거죠. 환원됐으니까 뭘로 쓰인 거야? 산화제로 쓰인 거고, 얘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가 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산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환원대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환원시킨 거고, 얘가 얘를 산화시킨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산화수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예요.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화학 반응 안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물질을 찾기가 아닌 반응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산화환원 반응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앙금생성 반응하고 중화 반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소가, 여기다 써줄게. 자, 예를 들어서 염소가 물에 녹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HClO 플러스 HCl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산화수 보자. 얘 0이야. 그죠? 얘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예요. 여기서 보면은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2고, 여기서는 플러스 1이고, 그럼 합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1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1이고, 염소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수소는 산화수 변화 없지. 산소도 산화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봐봐. 염소가 실제로는 2개지 않습? 이렇게? 하나는 뭐가 됐냐면 0에서 플러스 1이 됐고, 하나의 염소는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염소가
하나는 산화됐고, 염소 분자 중에 하나는 환원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는 산화가 됐고, 이게 거꾸로 썼네. 이게 산화된 거고, 얘가 환원된 거지. 그치? 하나는 산화가 됐고, 얘가 하나는 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염소는 산화제냐, 환원제냐, 아니면 둘 다냐? 뭘까요? 저거를 산화제라고 해도 안 되고, 환원제라고 해도 안 돼요.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 염소는 뭘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냐면, 어거지가 치면, 산화제이면서 환원제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아요. 산화제도 아니고 환원제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물질이 과산화수소 같은 애들도 바로 이렇게 산화제이면서 환원제에 해당하는 물질이니까 얘네들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산화제, 환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를 잘 시키는 능력을 산화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가 잘 되겠어? 환원이 잘 되는 거죠. 다른 물질을 환원을 잘 시키는 능력을 환원력이라고 하고, 스스로 산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아서 아주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은 스스로 산화가 잘 되니까 다른 물질을 환원을 잘 시켜준다는 소리니까 환원력이 좋은 거고, 반대로 환원이 아주 잘 되는 물질은 뭐가 좋다? 산화력이 좋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성.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는 경향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단원에서 산염기에서도 어떤 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하고 어떤 반응에서는 염기로 작용했잖아요. 이제 그런 물질이 양쪽성 물질이라고 했고, 산이 강한 양쪽성 물질이 좀 더 강한 산하고 있으면 얘가 뭘로 작용해? 염기로 작용을 하고, 양쪽성 물질이 강한 좀 더 염기성이 센 얘랑 있으면 얘가 산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성도 상대성이었었고, 이 산화 환원 반응도 결국에는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는 경향은 이거는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물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화제가 될 수도 있고 환원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산화황이 이산화황이 황화수소랑 같이 있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4,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는 0이죠. 이렇게 돼버려. 호돈소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황은 뭐가 되니? 플러스 4에서 0이 됐으니까 환원됐고, 여기 있는 황은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으니까 산화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황은 산화제로 쓰였고, 얘는 환원제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이산화황이 염소랑 반응을 해서 황산이랑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보면은 여기서 플러스 4, 여기서 마이너스 2, 0, 0이 아니라 1. 자, 1. 그래도 호돈소니까 0.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H2SO4에서는 얘가 플러스 1이고 SO4 2-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플러스 6. HCl에서는 CL이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염소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산화됐어요. 그 다음에는 염소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변해버렸으니까 환원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는 얘가 누구보다 그 H2 황화수소보다 얘가 더 환원이 잘 되기 때문에 산화제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염소랑 이산화황이 같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환원되는 능력이 얘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원제로 쓰이는 거죠. 산화가 돼버려가지고. 따라서 어떤 물질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산화제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누구예요? 염소죠. 염소가 이산화황보다 더 세고, 이산화황은 황화수소보다는 산화력이 더 세니까, 따라서 산화력이 센 순서대로 써라 라고 하면은 Cl2, SO2, 그 다음에는 H2S.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산화력의 순서가 되는 거고, 산화력이 센 순서는 환원이 잘 되는 순서지, 결국에는. 그다음 환원력이 센 순서대로 써라 라고 하면은 환원력은 누가 제일 큰 거야? 반대가 되겠죠. H2S, SO2, Cl2.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되는 정도. 그렇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반응에서 산화제하고 환원제로 작용한 물질을 각각 쓰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반응에서 보면은 아연은 산화수가 0, 여기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염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그대로 갔고 아연은 0에서 플러스 2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와버렸기 때문에 이 녀석은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 여기서 수소는 플러스 1에서 0이 됐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중에서 산화제로 쓰인 건 환원 반응으로 일어난 HCl이 산화제로 쓰인 거고, 아연은 산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뭘로 쓰인 겁니까? 환원제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의 기본적인 용어, 그렇죠? 산화 환원, 산화수, 그 다음에는 산화제, 환원제, 산화력, 환원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산화 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를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식을 만들 때 우리가 계수를 맞춰주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합이 맞도록 해주는데, 산화 환원 반응식에서는 이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 종류의 개수가 같아야 되면 물론이고, 플러스 추가로 이 산화수의 증감값도 어때야 되냐면 서로 같아야 돼요. 즉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맞춰주고 하느냐가 결국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